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예전에 제가 혈액 검사를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소변 검사 보는 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셔서 오늘은 Urine Analysis, UA, 소변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은 액체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배출되죠.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 이걸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혹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뭔가가 섞여 나오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소변 색깔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내려다만 보면 실시간으로 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투명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노랗게 혹은 샛노랗게 약간 붉게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상하게 거품이 많이 보이는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미경으로도 보고 비중, 산도, 성분 등을 분석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쉽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함께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 검사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공복 상태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아침 굶고 가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소변 검사는 그에 비해서 수치가 위양성, 위음성 같은 잘못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괜히 신경도 쓰이고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 검사 전날 너무 일을 힘들게 하거나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는 걸 피해 주시라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단백뇨나 잠열 반응 양성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검사 하루 이틀 전부터 과식이나 어느 한 종류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을 피해 주시라는 겁니다. 소변은 먹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소변에 없거나 적게 나와야 되는 물질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소변에서 좀 나오게 될 수 있겠죠. 비타민C와 관련된 영양제나 음료수를 조금 많이 마시면 소변이 엄청 노래지죠. 그런 식으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단백뇨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채소 종류를 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산도가 조금 높게 알칼리성으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 자체를 조금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소변을 받을 때 처음 나오는 소변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 요도나 요도 끝에 있는 세균, 분비물 이런 게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조금 보내고 중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소변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양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손에 조금 묻을 수도 있는데 씻으면 되니까 너무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당연히 생리기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결과지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값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정상 범위가 자세히 적혀 있기도 하고 검사 항목들이 약자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좋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각 항목별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G라고 써 있는 건데요. Specific Gravity라고 해서 비중이라는 뜻입니다. 소변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변 농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상 수치는 대략 1.005에서 1.030 사이로 그 사이는 전부 다 정상입니다.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적거나 뭐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뜻일 거고요. 비중이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많다는 뜻이겠죠. 비중값은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보고 어떤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또 검사 결과들이 다 그렇지만 다른 결과들과 함께 해석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런 불편감이 있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이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 수치도 높고 그러면서 SG도 그거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pH, 산성도를 뜻하는데요. Power of Hydrogen, 수소의 힘, 이 약자고요. 산도라는 것은 신정도를 뜻하죠. 0에서 14까지 있고 7이 중성인데 식초가 pH가 3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시죠.
소변은 중성 pH 7을 중심으로 5에서 8 정도가 정상입니다. 혈액의 pH와는 다르게 정상 범위가 넓죠.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쉽게 말해서 신 거 많이 먹으면 소변도 시게 나오겠죠. 반대로 채식, 알칼리성을 많이 먹으면 pH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병적으로는 당뇨가 있을 때 케톤 산증이라고 해서 pH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루코즈, 당입니다. 글루코즈가 양성이란 얘기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말 그대로 당뇨를 말하는 거죠. 당은 신장에서 100% 흡수돼서 소변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 당이 너무 많다 보니 다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삐질삐질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가 1개부터 4개까지 붙을 수가 있고요. 그냥 숫자로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당이 많이 소변으로 나왔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케톤. 케톤은 에너지가 과하게 쓰이면서 지방이 연료로 전환될 때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 케톤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혹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으로도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일 때, 몇 끼를 굶었거나 일이 너무 힘들거나 운동을 힘들게 했을 때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굴러다니는 인턴들 소변 검사를 해보면 케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오컬트 블러드, 잠혈인데요. 잠혈이라는 것은 피가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변색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미세한 경우에는 소변색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현미경을 통해서 RBC, 적혈구가 소변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사구체 신염이나 방광암 같이 조금 중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성이 나오는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나 운동을 힘들게 했을 때, 전날 한 4, 5km 정도만 뛰어도 잠열 반응이 양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 하게 되면 괜히 마음 졸이는 결과 나오지 않도록 전날은 러너님들 러닝 쉬어주세요. 다음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약자로 써 있는 경우에는 유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리루빈은 많이 들어보셨죠? 담즙 중에 하나인데요.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많아지면 황달이 생기죠. 그러면서 소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나오면 간이나 췌장, 담도 쪽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유로빌리노겐은 정상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써 있죠. 네, 정상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결과와 결부시켜서 약간의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보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이트라이트, 질산염입니다. 나이트라이트는 박테리아, 세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입니다. 이게 양성, 포지티브가 나오면 요로 감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민감도, 센시티비티는 낮지만 특이도, 스퍼시피시티가 높은 검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이 나이트라이트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나이트라이트 검사가 양성이다 하면 요로 감염일 가능성이 90%, 이게 특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WBC, 백혈구인데요.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애잖아요. 소변에서 백혈구가 보이면 요로 감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로 감염의 진단 마커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증상이 있으면서 WBC, 나이트라이트 이런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사할 때 검체가 소변이 오염돼 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요를 깔끔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에피텔리얼 셀, 상피세포가 같이 검출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라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뭘까요? 네, 프로테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신장에서 거름망으로 거르기 때문에 소변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거름망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와버리는 단백뇨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단백뇨도 양에 따라 1 포지티브부터 4 포지티브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많이 나올수록 신장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가장 흔하게는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은 원 포지티브 15에서 30mg/dL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오래 서 있는 일을 했거나 또 운동 심하게 했거나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검사 전날에 운동을 쉬지 마시고요. 운동 쉬는 날 다음에 검사를 잡으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나요? 소변 검사 항목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소변 색깔만큼이나 보여서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일 텐데요. 일단 정상적으로도 거품뇨가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아침에 이제 소변이 많이 마려운 상태에서 강하고 빠르게 쏘게 되면 기포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다 해보셨을 건데, 변기에 기포가 안 채워져 있는 부분까지 기포로 이렇게 메꾸게 되는 그런 어떤 사격본, 또는 격하게 운동했을 때, 고기나 프로틴 음료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거품뇨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정상인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 5분 정도 놔두면 거품이 다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진짜로 거품뇨가 문제가 되는 원인은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방광염, 신우신염, 전립선염 같이 요 아래쪽으로 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거품뇨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뇨가 있을 때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서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단백뇨가 있을 때 거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가 거름망이 되는 신장 기능이 문제 생겼을 때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문제나 신증후군, 사구체 질환, 이런 병이 있는 경우에 단백뇨로 인해서 거품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고 아픈 곳이 없는데 거품뇨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품뇨는 대부분 다른 증상을 동반합니다. 뭐 불편감이든 통증이든 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품뇨가 보이는 것 같다, 건강검진 했는데 단백뇨가 원 포지티브 뭐 이렇게 띡 나왔다, 이런 거 하나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소변 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유린 비하인드네요. 유비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